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다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중턱 지방흡입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이제 이중턱살인지 아니면 침샘 비대증인지 잘 모르겠으면 혹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이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중턱은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턱을 한번 카메라 쪽을 보시고요. 이 이중턱은 여기죠. 사실 이 부분이 이중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중턱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이중턱은 단순하게 이 부위만을 생각하지는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그려볼게요. 네.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지금 표시한 부분 약간 요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눈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 턱선의 약간 윗부분까지가 이중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우리가 보면은 얼굴에는 구획이라는 게 나눠져 있거든요. 지방의 구획이라는 게. 근데 그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에요.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공부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고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진짜 이중턱만 이렇게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은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피부의 이동은 위로 올라가서 달라붙게 돼 있죠. 근데 한 구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렸던 이 부분은 아래쪽, 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얘도 끄집어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중턱을 가끔 수술을 하고 이중턱만 수술하신 분들은 이 턱선이 되게 더 강조돼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술할 때 웬만하면은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이 부분까지 같이 수술을 해드려요. 그게 하나의 한 구획이다. 컴파트먼트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중턱이고, 그리고 이제 이중턱을 이제 이렇게 뺐잖아요. 근데 침샘은요, 머리카락 조금만 넘겨보시면은 지금 침샘은 지금 전혀 비대돼 있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요. 근데 요게 그 이중턱을 수술하시면은 침샘이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이중턱의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안쪽에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 구조가 만약에 침샘이 비대돼 있는 분들은 훨씬 더 그게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방 흡입을 하는데 저는 항상 100이면 70이나 80 정도에서 수술을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거는 다이어트나 뭘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무 이제 과도하게 지방 흡입을 하거나 공격적으로 해서 거의 진피 손상까지 올 정도로 막 빡빡 다 긁어내서 수술하면은 그 노멀 사이즈의 어떤 정상적인 사이즈의 침샘도 또 비대돼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턱인지 침샘 비대증인지 잘 모르신다고, 그리고 상담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두 타입 있으세요. 저 침샘이 비대돼서 왔어요 라고. 그러면 제가 찝어보면 침샘 이렇게 말씀하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침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가운데 부분은 아니세요. 가운데 부분은 아니니까, 가운데 부분은 아주 구분하기 쉽죠. 그러니까 그냥 다시 결론 내리자면 여기가 이중턱, 그리고 여기가 침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중턱 때문에 윤곽 주사나 지방 분해 주사나 리프팅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사실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그냥 흡입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형외과 전문이다 보니까 마인드 자체가 수술에 그쪽으로 오리엔티드 된 게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편향이, 이제 수술이 더 좋다라는 게 항상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윤곽 주사나 지방 분해 주사,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다면은 저도 수술 안 하겠죠. 그렇죠. 그냥 모터로 환자분들한테 그 수술을 권하겠어요. 이거 하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리프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저는 물론 많이 보고 해봤는데, 이게 결국은 뭔가가 달라지려면은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내야지 변화가 볼륨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가득 찬 주전자 안에다가 나무젓가락 꼽는다고 뭐가 달라질 거는 솔직히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리프팅에 대해서 실리프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는 아닌데 진짜 리프팅을 한다라면은 목과상술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과상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 네, 그런 분들한테 좀 더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목과상술도 항상 지방 흡입 같은 경우는 병행이 되는 경우가 아주 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냥 결국 병원에 오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 시술들도 있잖아요. 뭐 열을 이용해서 음압을 주는 멍 이렇게 막 많이 들어서 오는,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초음파를 이용한, 네, 뭐 저희도 뭐 있지만은, 네, 그런 기구들 자체가 이중턱을 개선시키는 데는 아주 뭐 반짝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변화를 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비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그냥 뭐 쌓이고 하면은 결국에는 수술하시는 게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하고, 예, 그리고 번거롭지 않고 그런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지만은 수술하시는 게 되게 바람직하죠. 뭐 수술이 그렇게 무서운 수술도 아니고, 액면 수술 시간은요 정말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제 근데 뭐 수면 마취하고 여기다가 이제 출혈하고 지방 흡입이 좀 용이하게 해주는 용액을 일단 주사하고 한 10분 정도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빼면은 실제로 제가 수술하는 액면 수술 시간은 이중턱 하는데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굉장히 간단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이중턱 지방 네. 흡입을 하면은 늘어난 턱살이 좀 착 달라붙어서 날려 패지나요? 그게 수술의 목적이죠. 당연히 뭐 다들 그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너덜너덜 되면 어떡하냐, 뭐 뺐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복부나 허벅지 지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CC를 계산해 보진 않아도 그냥 너덜너덜 되진 않죠. 그냥 딱 붙는 게, 지방하고 어차피 지방층이 빠졌으니까 그냥 그만큼 딱 올라가는 거고 딱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덜 빠지는 게 걱정이 되는 거지, 그거는 너무 과교정되거나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지, 뭐 하시고 나서 이게 늘어진다거나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 연세가 많으신 60대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약간의 피부가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주름이 좀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늘어진 이중턱보다는 그 정도는 좀 감수하시고 그거하고는 뭐 바꾸실만 하니까. 그리고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래요. 완전 날렵 해질까요? 턱살이 달라붙어서 그냥 완전 날렵 해지고, 뭐 그거는 이제 또 보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뼈의 모양이라든지, 뼈가 작으면은 완전 날렵 해지긴 힘들겠죠. 최대한 뼈 쪽에 붙여주니까. 근데 뼈 사이즈가 조금 크시거나 하면은 좀 턱선이 들어가면서 날렵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중턱이 심해서 목주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 이런 걸 이중턱 지방 흡입을 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나요? 이중턱이 심해서 생긴 목주름은 없죠, 사실. 이중턱하고 목주름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중턱 흡입을 하면은 뭐 목주름이 개선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목주름까지 개선을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뭐 절개를 사용한 목거상술을 해야 되는데, 뭐 너무 큰 수술이기도 하고, 또 그 수술 원하시면 그 수술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목주름 요즘에 뭐 필러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많이 좀 해봤는데 제 실력이 부족한지 목주름의 필러가 그렇게 막 목주름을 100% 없앤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턱은 그냥 이중턱대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목주름은 목주름대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여기서 이 목주름이 그런 의미 같아요. 그 이중턱이 되게 심한 사람들이 네. 목까지 내려오잖아요. 그 이중턱이. 네. 그거를 이제 목주름으로 생각을 해서 네. 만약 이제 아시죠? 그 이중턱 심하신 분들은 목까지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 네. 그러니까 불도 되게 네. 심하게 내려온 것처럼 네. 그랬을 때 이중턱을 제거하면 그 부분이 개선이 되나? 저는 그냥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별개의 문제. 지금 제가 아까 이렇게 라인 그려서 표시했잖아요. 그 부분에 살이 빠지는 거 맞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볼록했을 때 요 경계선에서 주름이 세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중턱 빠진다고 그게 없어지지는 않겠죠.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장님이 질문 잘 해주셨어요.
필러를 맞은 상태라면은 네. 이제 필러를 녹이고 수술을 해야 하는지, 이중턱 수술할 때? 네, 이중턱 네. 지방 흡입할 때, 네. 만약에 녹이고 해야 된다면 얼마 정도 사이에 텀을 둬야 하는지. 아, 녹이실 필요 없어요. 어? 네, 필러 맞으시고 마음에 드시면 녹일 필요 없는데요. 요런 거는 있어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서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우리가 얼굴에 선이 그냥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근데 필러를 많이 맞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보기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턱선하고 이중턱을, 그러니까 턱선 부분하고 이중턱 부분 같이 이렇게 흡입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보면은 이 사이에 갭이 뜨잖아요. 이 사이가 이렇게 갭이 뜨잖아요. 이거 턱을 너무 필러를 많으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게 약간 로테이션 이렇게 된 느낌 나면은, 그럴 때는 가끔 녹이자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지방 이식으로 좀 바꾸자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만약에 턱이 이렇게, 지금 화면 한번 보시게요. 이렇게 턱이 내려왔다고 치면은 보이시죠? 여기가 약간 꺼진 듯한 느낌이 상대적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흡입 다 하고 봤을 때 조금은 그 갭이,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서 이 갭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긴 하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게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럴 때는 어차피 필러로 여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 연결선상에 수술이 다 끝나고 경과를 본 다음에 살짝 필러로 마무리를 해주면은 조금 더 완만하게 부드럽게 라인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녹이실 필요 없습니다. 꼭 녹이실 필요 없고, 봤을 때 이제 좀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이제 그때 가서 녹이면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네. 오늘 질문이 되게 다들 여지껏 뭐 제가 수년째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질문을, 네,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